월 평균 약 40톤의 속도로 금을 계속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금의 비중을 20%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더쇼트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금값의 고공행진입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가격대에서 움직이며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값 강세 뒤에는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국의 행보가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환보유고에 금을 꾸준히 추가하며 그 규모를 전례 없이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블룸버그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금 매입이 가지는 의미와 그 배경,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는 중국 인민은행이 6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6일 연속, 6주 연속이 아니고요. 6개월 연속입니다. 지난 4월에만 약 7만 트로이 온스의 금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1 트로이 온스가 약 31.1g이니 7만 트로이 온스면 약 2.18톤에 달하는 상당한 양이죠.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중국이 늘린 금 보유량은 약 100만 트로이 온스, 즉 약 30톤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가격인데도 이러한 꾸준한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블룸버그에서는 금값 상승세가 부분적으로 중앙은행들의 일관된 매입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통화가치 안정, 대외 충격 흡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최근에는 외환보유고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증가하는 금 매입 추세는 미국발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안전자산 수요의 증가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양국 간의 경제적,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 자산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국내에서도 투자자들이 금에 몰리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금, 은, 구리 등 다양한 원자재의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금 거래량이 최근 기록적으로 급증했으며 중국 인민은행은 상업은행들의 새로운 금 수익 쿼터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정,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물 자산인 금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금 매입 움직임과 동시에 중국 당국은 경제 지원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췄습니다. 정책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흡수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리로 통화정책의 핵심 수단이고요.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통화정책 조치는 금 매입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는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보여주며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더욱 주목받는 배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낮은 금리 환경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의 상대적인 매력을 높이는 효과도 간접적으로 줄 수 있답니다. 정리하면 앞서 소개드린 중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곧 이어질 수 있는 고위급 미국 관계자들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값 관련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몇 달간 금값 강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그룹은 러시아 자산 동결 사태 이후 2022년부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약 5배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외환보유고 관리 행동의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간 내에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환보유고 관리 행동이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어떤 자산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당시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 비중이 전체 외환 보유고의 약 8% 수준으로 이는 글로벌 평균인 약 20%보다 훨씬 낮다고 추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만약 중국이 목표 비중을 20%로 설정하고 월 평균 약 40톤의 속도로 금을 계속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금의 비중을 20%로 채울 수 있을까요?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약 3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네요. 이는 중국이 향후 수년 동안 상당한 규모의 금을 꾸준히 사들일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속시장 분석업체인 메탈스데일리의 최고 경영자 로스 노먼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매입된 양이 아주 많은 규모는 아니라는 점은 중국의 매수자이긴 하지만 가격이 매력적일 때만 그렇게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이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표시 자산을 축소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스 노먼의 발언은 중국의 금 매입이 단순히 금 가격 상승에 편승하는 단기적 투기가 아니라 외환 보유고 구성의 근본적인 변화, 즉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 자산을 늘리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탈달러화 움직임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중국의 꾸준한 금 매입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내려야 할 가격이 어떤 사정으로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글로벌 외환 보유고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며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꾸준한 금 매입은 중국이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하고 자국 경제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금 사재기는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선 중요한 경제적,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래와 주요국들의 자산 운용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국제경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중국의 금 매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